예고했었던 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 카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세레머니도 약 3시간 동안 참여하면서 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는데요. 한편으로는 가엾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한국 시간 새벽 1시 30분, 런던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에 토트넘의 우승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래가 상상했던 그림과 비슷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버스 위에 있었고 트로피를 품고 있고 수만 명,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팬들에게 화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맨유와의 결승전에서 우승이 확정된 후의 세레머니는 우선 절반의 맨유 팬들이 떠나면서 관중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시간도 자정을 넘어가고 있어서 모든 토트넘 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또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는 축포가 터지지 않으면서 살짝 김샌 것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세레머니를 2번을 했었던 거 아시나요? 그 이유가 축포가 터지지 않으면서 그걸 알아챈 포로가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세레머니를 하라고 독려했고, 그래서 더 멋진 세레머니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암튼 이때 우승 세레머니는 팬들과 함께하는 기쁨보다는 동료들과 스태프, 코치진, 가족들과의 자축이었죠. 손흥민의 스케줄을 생각해보면 우선 우승 세레머니까지 하고 난 후에 라커룸에서도 계속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로 들어간 시간만 새벽 1시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도 안 오겠죠. 네. 알코올이 좀 들어가긴 했을 테니까 잠을 못 잔 건 아니겠지만 푹 쉬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폭발로 피곤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케줄은 빌바오에서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면서 다시 런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시간도 4시간 이상이 걸렸을 테니까 런던 집에 도착하기까지도 반나절은 소요됐겠죠. 각자 개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젠 카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런던을 연고를 하고 있지만 런던에는 10여 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런던 도시를 통째로 빌릴 수는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세레머니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럴 수 없고 북런던의 일부 지역부터 모든 거리를 통제하면서 토트넘 찐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흥민은 15kg 이상의 트로피를 참 오랫동안 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상체 운동을 집중할 리도 없죠. 그럼 이미 팔이 천근만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무언가 육체적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 인터뷰까지 더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멀리서 카메라에 찍혔을 때 반가웠는데 어라? 손흥민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승 기념으로 레비 회장이 준 건가요? 네. 손흥민뿐만 아니라 몇몇이 선글라스를 끼고는 있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합니다. 목소리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쉬었어요. 네. 고래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리포터가 손흥민에게 목소리가 많이 쉬었다면서 파티라도 한 거냐고 묻자 부정하진 못하면서 오늘은 더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리포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매우 친숙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선글라스가 있는지. 네. 그리고 손흥민이 뭐라고 하냐면 이틀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나는 지금 5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쁜 건 기쁜 거고 지금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두 마음 공존할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 빨리 쉬고 싶다. 네. 리포터는 자신도 매우 감동한 듯 손흥민에게 당신은 끝까지 우리 팀에 남아줬고 충성심을 보여줬고 결국 이곳에서 해냈기에 팬들은 더욱 기쁘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손흥민도 인정하면서 자신이 캡틴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특별하고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만약 케인이 토트넘에 남아 있었고 케인과 함께 토트넘이 우승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케인은 토트넘의 주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요리스가 주장이었고 케인은 주장단이었죠. 케인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였고 케인이 그대로 있었다면 케인이 주장인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승을 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케인에게 비춰졌겠죠. 갑자기 케인에게 더 고맙네요. 네, 떠나줘서. 손흥민의 완벽한 드라마가 되기 위해 도와준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필 최악으로 무시를 받고 있는 팀이 대반전을 일으켰으니까 그 폭발력은
위력이 더하죠. 네. 손흥민의 인터뷰를 마친 후에도 계속 팬들과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퍼레이드 도중에 두 가지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 손흥민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근데 왜 선글라스를 착용했던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네. 딱 봐도 피곤에 쪄들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로피를 누구보다 가장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들기를 버거워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뛰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는 손흥민은 15kg 무게에도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쳐있다는 겁니까? 15kg이면 4살 아이의 무게거든요. 제 딸 무게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는 겁니다. 기쁜 건 당연한데 근육통에 시달리면서도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진짜 벌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도 딱 어울리는 장면이네요. 네. 손흥민은 수많은 팬들 앞에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려 10년입니다. 여기 온 지 10년 동안 여러분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엔지 감독은 손흥민을 전설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 양반 앞으로의 거취는 모르겠지만 진짜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카리스마, 진짜 목소리 굉장히 멋졌습니다. 내가 말했다. 말해도 그들은 비웃었다. 계속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 지금 우리를 봐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덕분이다. 선수들, 스태프들, 절대적인 영웅인 살아 숨쉬는 레전드 손흥민. 이렇게 외치자 선수들, 수많은 팬들이 일제히 인정한다는 듯 함성을 지르는데 진짜 이때 감동의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퍼포먼스를 알더라고요. 마지막 멘트가 죽였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하면서 TV 시리즈를 보면 시즌2보다 시즌3가 더 재밌다고 하면서 퇴장하는 겁니다. 네, 소름. 네. 엔지 감독 전술이 손흥민과 잘 맞았다면 최애 감독이 바뀔 뻔했습니다. 네. 그건 있잖아요. 엔지 감독이 손흥민을 캡틴으로 뽑았습니다. 캡틴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팀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아스날은 24살 때부터 웨데고르가 팀 주장입니다. 손흥민도 캡틴일 때 우승해서 더 기쁘다고 했죠. 손흥민을 캡틴으로 선택한 엔지 감독, 그를 미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에게 큰 추억을 남겨준 토트넘을 미워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네. 레비 회장 빼고는 다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메디슨은 파티 중에 자신이 겪어본 사람 중에 가장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손흥민을 극찬한 선수들이 한두 명입니까? 사르는 결승전 경기를 마친 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손흥민에게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히샬리송이 스스로 더 이상 못 뛴다면서 손흥민을 자진해서 경기장에 투입시켜주고, 반더벤의 그 환상적인 수비, 그 장면은 동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현지 팬들 반응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확신컨대 로메로 반더벤 없었으면 우승 절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베스트 11에 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상이 없었다면 베스트 11에 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출전하지 못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도 동료들이 끝까지 이뤄줘서 그게 가장 고맙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손흥민이 결승전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더 컸고, 거기에 감정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손흥민이 캡틴일 때 이 역사가 이뤄진 것 자체가 유럽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되어버렸죠.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정말 궁금한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한국 올 때까진 절대 이적하지 않습니다. 이적설만 나오겠죠. 손흥민 없이 어떻게 토트넘이 한국 오겠어요. 네. 그러면 개막하기 전 3주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분위기상은 이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이 한국을 온다는 것 자체가 딱 그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 손흥민이 안 떠나도 계속 응원을 해주실 거죠? 네. 과연 엔지 감독이 말하는 시즌3가 더 재미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